이번엔 그 녀석의 집에서 조촐하게, 아니, 먹다 보니 전혀 추출하지 않았던 술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술잔이 마구 돌았을 때였어요. 목소리가 커지고 주위에 대한 자제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쯤 녀석이 한마디를 하더군요. 야, 저번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야기 더 해줄까? 눈은 개슴츠레져선 약간은 혀가 말리는 듯한 소리로 붙더군요. 무서운 이야기라면, 특히 실화라면 사족을 못 쓰는 제가 그냥 넘길 리가 없었습니다. 더 있었냐? 아버지 얘기 말고도 많다. 나 고딩 때 놀러가서 있었던 이야기는 알잖아. 잘 알지? 물론이었습니다. 등에 한기가 서리는 이야기였죠. 그 뭐랄까, 희한하게 무서운 이야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주위에 한 명씩 있죠. 이 녀석이 꼭 그랬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듯한 몰입감으로 마치 빙이 되듯 이야기하는 말재주. 아마 이런 적이 누구나가 다 있었을 거야. 물론 너도 마찬가지고. 갸우뚱한 고개로 눈만 치켜들고 쳐다보는 형주. 동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저는 턱으로 고개짓을 했죠. 야, 솔직히 난 귀신이니 뭐니 라고 말은 못하겠는단 말이야. 형주는 말을 잠시 멈추고는 등을 기대고 있던 방문을 손만 들어 살짝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열리다만 문의 밑둥을 손가락으로 당기는 듯이 툭 치더군요. 그의 경첩에서 소리가 났더랬죠. 세게 열리면 몰라도 바람에 흔들리듯 다칠까 말까 하는 문에서 나는 소음 정도는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들리냐? 뭐? 문소리? 아니, 그거 말고. 발뚝에 있는 솜털이 서는 느낌이랄까요? 소름이 밀려왔습니다. 뭔 소리 새끼야? 이게 또 사람 놀래키네. 줄 알았냐? 아이씨, 술이 깰라 그러네. 저는 이 녀석이 또 뭔 이야기를 할까 내심 기대는 되면서도 한편으론 집에 어떻게 갈까 하는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원래 제가 무서움을 잘 타지 않을 뿐더러 술까지 취하면 기행까지 할 정도로 담이 세지만 이 녀석의 이야기들은 말 그대로 쫄게 하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안 들을 수도 없는 노릇. 그러나 호기심은 이미 제 이성적 판단을 넘어서 달리고 있는 중이었죠. 그날도 비가 오더라. 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죠. 시간은 새벽 1시 반 정도? 바깥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저도 모르게 시계를 본 게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에 자다가 깼었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10일 정도 전이었나? 갑자기 갈증이 느껴져 따라놓은 맥주에 손이 저절로 가더군요. 힘이 취하도록 마셨는데도 갈증이 느껴지다니 그만큼 긴장을 했었던 것 같네요. 왜 깼었는진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거 있잖아. 자다가 새벽에 그냥 깨는 거 말이야. 그렇지. 근데 깨고 나면 왜 깼지? 라고 생각 안 하잖아.
그냥 버릇처럼 시계 보고, 특히 다음날 일 나가는 날이면 짜증도 나고 말이지. 하긴 그 당시야 학교나 다닐 나이였으니 지금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르겠지만, 갑자기 창문을 때리는 세찬 빗줄기가 방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때문에 약간 놀랐었죠. 장마티 제대로 내는구만. 얼른 닫아라. 야, 더 춥겠다.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열어놓은 창문으로 빗줄기가 세게 부딪히며 방 안으로 후두둑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딱 저런 거였어. 뭐? 형주는 휴지로 바닥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방금처럼 그냥 휙 들어오는 거 말이지. 뭐가? 형주가 새벽에 눈을 뜨고 시계를 본 게 약 새벽 3시 정도의 일. 그 당시에는 근방에서 모두 다 잠을 자던 때라고 했습니다. 양 옆에 부모님, 누나, 여동생이 나란히 누워 있었고 아버지는 자신의 왼쪽 끝에서 주무시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왜 눈이 떠졌는지 모르겠지만 어두운 눈으로 벽시계를 보니 3시가 약간 넘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3시인가? 녀석은 그대로 잠을 청하기보단 화장실에 다녀오고 잠을 청하기로 마음먹고 이불을 발로 걷어내려 했다네요. 그 순간 옆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옆을 바라봤는데 하는 소리와 함께 깜짝 놀라 이불을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거기엔 아버지가 자다가 일어났듯 앉아 계셨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자다가 일어났다기보단 계속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모양새였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안 그래도 그때쯤에서 아버지가 이상해져 많이 무서웠는데 새벽에 어두운 데서 뭘 보고 있는 듯 아버지가 깨어있는 걸 보니 소름이 확 밀려왔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뭘 보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뭔지는 죽어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더 웃긴 건 뭘 보고 있다고 느낀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덜덜거렸어야 하는 건데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 형주는 그대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둠에 눈이 완전히 적응을 하자 아버지의 모습이 좀 더 자세히 보였다고 하네요. 입을 벌리고 방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방문을 쳐다보게 되더라고. 뭐가 있나 싶었던 거야. 그때 아버지 때문에 별의 일을 다 겪어봐서 바깥 화장실에 혼자 가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였는데 참 죽어도 못 가겠더라고. 형주는 말을 마치고는 닫아두었던 문을 다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딱 이런 느낌이랄까? 아버지가 바라보는 방문이 끽거리며 열리려고 하는 것이었답니다. 아니야. 느낌은 이게 아닌데 형주는 좀 전처럼 문을 살짝 열고는 당기듯이 살짝 문을 건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방에 말이야 뭔가가 들어온 것 같아. 느낌이 아니라 확실히. 그때였답니다. 미동도 없이 방문을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이불을 당겨 덮는 모습을 한 게, 그때서야 저게 왜 열려있는지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모두 잠들기 전 방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분명 아버지와 자신이 바라보던 방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었죠. 소리가 나면서 아버지가 이불을 당기는 그 시점, 방에 바람이라는 게 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해 창문을 바라보니 비가 오는 밤이라 창문을 닫아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맞바람의 가능성도 지워버렸답니다. 지금처럼 말이야 문이 이렇게 끽거리고 살짝 열리더라고. 그렇게 열리는가 싶더니 딱 멈추는 거야. 그러면서 형주는 뒤로에 든 손으로 몸밑을 탁 하고 잡아챘습니다. 바람이 그랬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냥 딱 멈추는 거야. 형주가 잡아두었던 문을 놓자 끽 소리를 내면서 다시 돌아가며 다치진 않고는 탁 하는 그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불을 확 당기면서 거리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방에 있다. 좀 전 끽 열리면서 들어온 게 방에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버지의 고개가 형주가 있던 반대편으로 돌면서 몸의 방향도 그쪽으로 향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벽면으로 몸이 다 돌아서자 갑자기 아버지가 경련을 일으키듯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에 분명 무언가가 들어왔다고 느낀 그때였다죠. 그 깜깜한 곳에서 사람이 갑자기 뭐 들린 듯 떤다고 생각해봐라. 입을 뒤집어 쓰고 바로 눈 감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도 못하게 하더라고. 뭐? 누가?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찡그러지며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누구겠냐? 들어온 놈이지. 뭔 소리야? 등에 딱 붙어 있었어. 분명히 붙어 있었다. 미친. 뭔지는 보고 그러는 거냐? 야, 너 같으면 봤을 것 같아? 한기가 말이야 이쪽으로. 형주는 손을 들어 귀 뒷부분을 만지작거리면서 슥 하고 흐르더라고. 냉장고 열면 나오는 그런 한기 말고 귓등으로 슥 흐르는, 뭐라고 해야 하지? 아, 뱀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흐물거리면서도 오싹한 거 말이야. 상상이 가지 않는 표현이었지만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정말이지 비명을 지를 만한 것이었겠다 싶었습니다. 소리도 못 지르던? 야, 그냥 얼었다. 소리?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그때였지. 아버지가 소리를 지른 게 정식아!
아버지께서 형주를 향해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죠. 소리가 워낙 크고 거칠어서 잊을 수가 없었다는데, 근데 이상한 건 말이죠. 야, 가족들 다 깨지 않았냐? 그렇지. 근데 그게 말이야. 형주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이상한 광경은 없었다고 합니다. 눈이 어둠에 다 적응이 돼서 방 안의 거의 모든 사물이 다 구분이 갈 정도였는데,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눈알이 빠질 지경이었답니다. 왜 눈알이 빠질 정도였냐면, 분명히 천둥치는 소리같이 커다란 고함이었는데 가족들은 꿈쩍도 않고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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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으로 엄마를 부르며 제발 일어나 주기를 간절히 바랬답니다. 하지만 바로 머리에 번쩍거리며 번개불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 느낌은 분명 가족들은 잠들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었답니다. 눈앞에 누워는 있었지만 엄마나 누나 동생은 아무리 깨어도 안 일어날 것 같은 모습으로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오며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오더라고 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극에 달하는 느낌, 느껴보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형주는 그 두려움에 참고 있었던 오줌도 지려버렸다고 하네요. 지린 정도가 아니라 참고 있던 모든 게 그냥 밖으로 다 방출되는 느낌이랄까요? 몸에 정이란 저항은 다 없어진 듯한, 완전히 노출된 느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귓가의 서늘한 느낌. 크게 소리내어서 울었다가는 누군가에게 입이 틀어막혀질 것 같아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었답니다. 아빠. 속으로 나지막히 아버지를 불러봤지만 아버지는 전혀 형주를 보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부터 형주의 뒤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게 되니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답니다. 윤정식. 돌아가신 우리 삼촌 이름이다. 아버지가 소리 지른 이름. 형주는 그때까지 귀에서 느껴지던 서늘함이 바로 그 삼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식아,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눈앞에 아버지가 자신의 뒤쪽 위 어딘가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하는 모습이 분명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것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게 다일 뿐 그 다음 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지에 오줌은 싸서 축축하지. 귓가에 뭔가 서늘한 게 계속 있어서 환장하겠지. 이런 이야기하면 돌아보지 그랬냐고 할 거다 아마. 나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현마, 공포 영화 보면 여주인공이 뒤에 뭐 느끼고 돌아보지 못하지. 눈물 주르륵 흘리면서. 너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냐? 눈알이 빠져서 굴러 내려오는 느낌이야.
절대 이해 못해. 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데도 앉았다가는 누가 죽일 것 같이 불안하지. 영화가 아니야. 내게 그런 장면은. 점점 목소리를 낮춰가며 이야기하는 형주는 예의 그 몰입하는 표정에 멍한 눈으로 좀 전에 내려놓은 종이컵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더랬죠. 클라이막스였지. 아버지가 다음에 한 말이 정신 안 돼. 형님 제발. 호소하는 듯한 그 애원이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보던 무엇이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마 삼촌은 날 데려가려고 한 것 같다. 왜 그런진 죽어도 모르겠고 그래도 말이지. 나중에 전화로 가면 꼭 물어볼 거야. 왜 나였냐고. 뭔가 등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어. 형주의 아버지는 무릎으로 기듯이 형주에게 다가오고 계셨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다가와서는 뛰듯이 몸을 날려 형주를 확 끌어안으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였다네요. 문이 벌컥 제껴지며 벽에 쾅쾅쾅 3번 부딪힌 게 문이 부서질 듯 벽에 부딪혔다가 또다시 부서질 듯 닫히길 3번. 그리고는 문틀이나 벽에 부딪히지 않고 쿵쿵 소리를 내며 그 사이를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모습 또한 얼마나 괴기하던지 형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 버렸답니다. 눈은 감지 못하고 그대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귓가에 있던 한기가 사라져간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뒤이어 바로 문가에 뭔가 허연 연기 같은 게 그 어둠 속에서도 보였답니다. 그 허연 연기 같은 것이 미끄러지듯이 문가로 다가가자 쿵쿵 거리던 문은 갑자기 뭔가에 막힌 듯 멈추더니 쥐죽은 듯 조용해지더랍니다. 아버지. 하고 아버지가 허공에 대고 소리치셨지. 그때 직감했다. 문 밖에 있는 허연 연기들. 문 밖에는 좀 전 자신에게 있었던 듯한 연기와 비슷한 독립된 새덩이 정도의 허연 연기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간 작은아버지, 그리고 내 등에 있던 삼촌, 다들 아버지를 데리러 온 거였어. 삼촌은 살아계실 때 내가 무척 따랐었거든. 어렸을 때 그 비싸던 콜트도 사주고 블랙 모니터 하는 것들 말이지. 지금 생각해도 나는 가족들보다 삼촌이 더 좋았다. 그런 삼촌이었기에 그날은 정말이지. 형주의 말에 의하면 문가에 뿌연 안개처럼 퍼져있던 연기들은 밖으로 스르륵 사라지듯 빠져나갔고 그 뒤로 문이 저절로 닫히며 완전히 닫히진 않고는 끼익 소리를 냈더랍니다. 문에서 뭔가가 빠져나간 듯이 힘이 없게 말이죠. 그때서야 지옥 같은 악몽이 끝나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몸에 힘이 쭉 빠지며 다음날이 돼서야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어렸을 때 말이야. 삼촌이 우리 남매 중에 날 제일 예뻐해 주신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냐면 말이지. 형주는 손을 들어 자신의 귀 윗부분을 엄지와 집게로 잡아당기듯 늘렸다 놨다를 반복하는 것이었죠. 나 어렸을 때는 삼촌이 이러면 아파서 싫었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말하길 삼촌은 좋아하는 사람 보면 저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 생각해보니 동생하고 누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날 많이 아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그날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건지. 뭐 그건 전화로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형주는 씩 웃으며 종이컵에 담긴 맥주를 한 번에 넘겨버렸습니다. 여기까지다. 야, 한 잔 더 줘봐. 이상입니다.